지금까지 들어온 주요 뉴스 함께 살펴봅니다. 오늘도 최휘 아나운서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먼저 정치권 소식부터 봐야겠습니다. 조금 전에 전해진 소식인데요. 깜짝 놀란 분들도 많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네, 오늘 오전 11시 40분경 속보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민주당 22대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번 경선은 조정식, 정성호 의원이 중도 사퇴하면서 6선 추미애 당선인과 5선 우원식 의원 간 2파전으로 치러졌는데요. 우 의원이 과반 득표로 결선 없이 후보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총 투표수 169표 중 유효 169표, 무효 0표였습니다. 무효가 없군요. 네, 당내에서는 추 어차피 의장은 추미애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추 당선인의 당선 가능성이 높게 점쳐졌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이변이 일어난 겁니다. 추미애 대세론이 추대론이 대세였는데 충격이다라는 반응이 보이고요. 정확히 말하면 우원식 후보가 국회의장에 당선된 게 아니고요. 국회의장 후보로 최종 선출된 겁니다. 예. 다만 원내 일당에서 국회의장이 나오는 관례에 따라서 이번 경선이 사실상 본선인 셈이라 더불어민주당이 선출한 우원식 국회의장 후보가 입법부의 수장, 국회의장이자 국가의전서열 2위가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우 의원이 후보 당선 소감 밝혔는데요. 171분의 당선인이 제게 큰 숙제를 맡겨주셔서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일을 잘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며 국회의장으로서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가 도움이 되지 않는가 국민에게 옳은가 옳지 않은가를 기준으로 해서 22대 국회 전반기 잘 이끌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사실 추미애, 우원식 두 후보 모두 다 명심은 나에게 있다. 이런 명심 경쟁을 벌이지 않았습니까? 네, 우원식 의원은 어제 김어준 씨 유튜브에 나와서 이재명 대표가 안정감 있게 성과를 내야 된다는 점에서 우원식 형님이 딱 적격이죠 라고 말했다고 했거든요. 예. 본인이 이재명 대표의 적격 판정을 받았다라고 주장을 한 거고요. 추 당선인도 지난 13일 김어준 씨 유튜브에서 이재명 대표가 잘 좀 해달라고 했다라고 말하면서 본인 역시 명심이 뒷받침하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또 최다선 의원을 의장으로 선출해온 관례대로 순리대로 가겠다라면서 당심이 곧 명심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었죠. 예, 하지만 6선이 아닌 5선의 우원식 의원이 후보로 선출이 됐다라는 거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명심이 정말로 어디에 있었는지 해석이 좀 분분한 것 같습니다. 잠시 후 경옥고 시간에 이 내용 조금 더 다뤄보도록 하고요. 이재명 대표도 오늘 복귀했다고요? 네, 일주일 동안 병원 치료를 위해서 휴가를 냈던 이 대표가 오늘 복귀 후 첫 일정으로 이 국회의장 후보 경선에서 표를 행사했고요. 지금 이재명 대표의 당대표 연임론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휴가 기간 동안 정청래, 장경태 등 친명계 지도부가 연임론을 주장하기도 했고요. 또 연임 서명운동에 당원 2만 명이 참여를 했대요. 예. 연임 명분이 만들어졌다는 이야기 나오는데 이재명 대표가 오늘 관련해서 입장을 밝힐지 주목됩니다. 오늘 오전 더불어민주당 원로인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이 이 당내에서 지금 이 대표 연임론이 나오는 데 대해서 한 사람을 거의 황제로 모시고 있는 당 같다라면서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다음 소식도 만나보겠습니다. 신임 중앙지검장이 김건희 여사 수사에 지장이 없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겠다라고 말을 했다고요. 네, 이창수 신임 서울중앙지검장 오늘 중앙지검 청사 첫 출근길 김 여사 수사 방향을 묻는 기자 질문에 그렇게 답을 했고요. 김 여사에 대한 소환 조사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긴 지금 단계에서는 어렵지만 업무를 파악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지난 13일이죠.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의 검사장과 1, 2, 3, 4차장 등 지휘 라인이 모두 교체가 됐죠. 예. 그러면서 김 여사 의혹에 관한 수사가 차질이 빚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인사와 관계없이 저희가 해야 할 일은 법과 원칙에 따라 제대로 잘 진행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김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신속 엄정 수사 지시한 이원석 검찰총장과 협의해서 사건의 실체와 경중에 맞는 올바른 판단이 나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이 지검장 친윤 검사라는 지적도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정치권에서 쓰는 친윤 검사라는 용어에 동의할 수 없다.
23년간 검사 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노력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예, 그랬군요. 자, 다음은 의대 증원 문제도 봐야 할 텐데 오늘이 결전의 날이라고요. 네, 의대 증원을 멈춰달라는 의사들의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오늘 오후 5시쯤 나올 걸로 보입니다. 예.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 등이 정부가 의대 정원을 2,000명 확대하고 전국 32개 대학에 배정한 것에 대한 효력을 멈추기 위해 신청한 집행정지에 대한 법원 결정이 나오는 겁니다. 네. 어떤 결과가 나오든 혼란은 불가피할 걸로 보이는데요. 법원의 결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네. 재판부가 의료계의 손을 들어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 내년도 의대 증원 절차는 임시 중단됩니다. 당장 내년 의대 증원 계획은 없던 일이 될 수 있는 거죠. 혹은 기각, 각하될 경우 27년 만에 의대 증원이 사실상 확정됩니다. 의사단체는 정부의 증원 절차가 주먹구구로 이루어졌다는 데 초점을 맞춰서 비판 강도를 높이고 있고요. 반면 정부는 대학 총장이 아닌 전공이나 의대 교수들은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며 각하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3억 100만 원에 달하는 의사들 평균 연봉 자료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예. 2022년 기준 자료인데요. 상급 종합병원 의사들 2억 100만 원, 의원들은 3억 4,500만 원, 안과가 특히 많습니다. 6억 1,500만 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정부는 의사 수가 부족해서 임금이 크게 증가했고 그러면서 결국 지방의료원의 구인난이 벌어지고 필수 의료 이탈이 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27년 만에 증원이 이루어질지 그렇지 않을지 오늘 5시쯤에 나온다고 합니다. 한번 기다려보죠. 다음 소식은 뭡니까? 네, 슬로바키아 총리가 총격을 받은 소식입니다. 현지 시간 15일 암살 시도로 추정되는 총격을 받고 로베르토 피초 슬로바키아 총리가 위중한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고 현재 생명엔 지장이 없는 상태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피초 총리는 이날 슬로바키아 수도에서 북동쪽으로 약 180km 떨어진 마을 핸들로바에서 정부 회의를 주재하고 밖에서 이 지지자들과 인사를 하던 중에 총격을 받았습니다. 복부와 가슴에 총상을 입었고 이 중 복부를 관통한 총알에 출혈이 상당했다고 합니다. 4시간 동안 응급수술을 받았고요. 현재 인위적 혼수 상태로 치료 중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예. 용의자가 특정됐습니까? 네, 경찰이 용의자를 현장에서 체포해서 수사를 벌이고 있는데요. 71살 작가였습니다. 현재 언론은 이 용의자가 슬로바키아 남부 레비체 마을 출신으로 시집 3권을 출간한 슬로바키아 작가협회 회원이라고 전했는데요. 예. 8년 전에 이 작가가 이민과 증오, 극단주의에 대해 우려를 표하면서 유럽 정부는 이 혼란에 대한 대안이 없다고 했고요. 레비체 지역에서 폭력 반대 운동이라는 단체를 설립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예. 자, 다음 소식입니다. 요즘 이 연예계는 온통 이 얘기뿐인데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 뺑소니 혐의 받고 있죠. 네,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가 교통사고를 낸 뒤에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고 운전자를 바꿔치기 했다는 의혹까지 더해 경찰이 수사 중인데요. 경찰은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가수 김호중 씨의 음주 여부 확인을 위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어제 또 KBS 보도가 나왔는데 김호중 씨가 직접 매니저에게 경찰에 대신 출석해달라고 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예. 먼저 이 사건이 어떤 건지 아셔야 될 것 같은데 지난 9일 밤 11시 40분쯤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김호중 씨가 압구정동의 한 도로에서 마주오던 택시와 충돌한 뒤 달아났습니다. 택시 차량의 앞바퀴가 들릴 정도로 크게 충돌을 했는데도 차에서 내리지 않고 그대로 도주한 겁니다. 그리고 2시간 후에 김호중 씨의 매니저가 사고 당시 김 씨가 입었던 옷을 입고 경찰서에 가서 자수를 합니다. 소속사는 김호중 씨 모르게 이 매니저가 독단적으로 벌인 일이라고 해명을 했는데요. 그러다가 말을 또 바꿨어요. 김 씨 소속사 대표가 이 매니저의 이 거짓 자수는 본인이 시킨 거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네. 또 김호중 씨가 사고 현장 처리를 하지 않고 뺑소니를 한 데 대해서는 김 씨가 심각 공황장애가 와서 그랬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지금 차량 안에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가 사라져서 경찰이 이걸 찾기 위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현장에 먼저 도착한 다른 매니저 한 명이 본인의 판단으로 메모리 카드를 제거한 것이라고 밝혔어요. 그러니까 소속사는 사고 자체는 운전 미숙이었다. 음주운전 아니다.
라고 하고 있고 또 사고 처리를 하지 않은 건 공항이 와서 그랬다. 운전자 바꿔치기는 대표의 지시라는 설명을 내놨는데요. 김호중 씨 지금 콘서트 앞두고 있거든요. 예. 팬들과 약속은 저버릴 수 없는 거라며 강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사고가 어쨌든 9일 밤에 있었던 건데 그 이후로도 무대에 올랐고 또 앞으로 있을 콘서트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요. 네, 그래서 곱지 않은 시선이 이어지고 있어요. 팬클럽 운영진은 진위 확인이 안 된 부정적 기사에 반응하지 말라며 노클릭, 노대응을 공지하고 있고요. 팬클럽 게시판은 김호중 가수님 힘내세요. 전화위복, 토닥토닥 등 응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이게 뭐 정말 일반적인 사고라고 한다면은 억울한 면도 있겠지만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들이 좀 겹치다 보니까 여러 의혹이 쌓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지켜보죠. 예. 범죄도시포 어제 1,000만 관객 결국 돌파했군요. 보셨나요? 좀 봤죠. 발 저는 한 빠르시네요. 600만쯤에 봤습니다. 빨리 보셨네요. 예. 저는 아직 못 봤는데 범죄도시 4가 개봉 22일째인 어제입니다. 어제 1,000만 관객 돌파한 데 이어서 4주 연속 박스오피스 1위를 기록했고요. 한국 영화 사상 최초로 트리플 1,000만을 달성했습니다. 2024년 최단 기간 1,000만, 시리즈 최단 기간 1,000만 돌파의 기록 세웠고요. 예. 지금까지 국내 개봉작 중에 3편의 1,000만 영화를 낸 시리즈가 할리우드 영화죠. 어벤져스 시리즈가 유일하다고 해요. 시리즈 3편 연속 1,000만을 넘겼는데 이게 8편까지 계획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네, 5, 6, 7, 8편까지 이 마동석 유니버스의 기록 행진이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이게 있습니다. 뭐 1,000만을 넘기냐 안 넘기냐가 기준이 되는 영화는 사실 별로 없잖아요. 이게 손익분기점을 넘기냐 보통 이런 게 기준이 되는데 네. 범죄도시에 대해서는 1,000만을 가냐 못 가냐를 두고 얘기를 할 정도니까 인기가 상당하다는 걸 알 수 있고 네. 근데 좀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다고요. 네, 스크린 독점 문제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범죄도시 4가 개봉 이후 상영 점유율과 좌석 점유율 모두 80%를 넘겨서 스크린 독점 논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대박 영화가 상영관에 올라와야지 관객이 극장을 찾는 흐름 때문에 영화계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 걸로 전해집니다.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최종은 몇 만까지 갈지 또 한번 지켜보는 것도 재밌겠네요. 네.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